자,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다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죠. 근데 공부 열심히 한다고 막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벌써부터 막 새벽 3시까지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일요일이니까 1시까지 하면 충분합니다. 1시는 절대 넘기지 마세요. 다음날 피곤하잖아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자, 이제 오늘은 물권 할 차례죠. 물권 일단 양이 제일 많고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물권은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권이 어려워요. 그분은 공부 안 했단 말이에요. 민총은 피진이 표시 이해를 해야 되죠. 좀. 근데 물권은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권은 좀 부지런해야 돼요. 공부하면 한 만큼 그대로 오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1월 첫째 주 이런 거 했었죠. 1월 첫째 주에 1월 첫째 주에 물권은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권리죠.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물권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습니다. 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이걸 대항력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를 절대권이라 표현해요.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주장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물권은 대부분 강행규정이라고 1월 첫째 주에 다 공부했습니다. 다음엔 채권이란 사람에 대한 권리죠. 이건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이 채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 특정인을 이제 채무자라겠죠.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죠. 그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했고, 이걸 우리 책에서 상대권이랍니다. 상대적으로 그 사람에게만 주장하는 권리죠. 그리고 이제 계약법,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라고 첫 시간에 공부했던 겁니다. 1월 첫째 주 다 했었죠. 그 내용 우리 책 보시면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상단에 제일 1절이 있고 네모일본 의 보세요. 물건은 특정이 그다음 물건 동원하세요. 물건을 직접 집에서 이익을 얻는. 다음 배타적 그 말이 독점적이란 말입니다. 배타적이 무슨 말이다? 독점적. 타인을 배제한다. 독점한다 말이죠. 독점적인 권리이다. 한 문장 보시고 아래 네모 2번 성질이 있죠. 오른쪽 페이지. 양거로 2번 물권의 절대권성이 있습니까? 거긴 다음 줄 다 체크하세요. 방금 이런 말 절대권 상대권이 써 있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양괄호 4번 물권의 양도성이 있습니까? 양도가 넘긴단 말이죠. 그럼 매매죠, 매매. 양도가 매매입니다. 공짜로 넘길까요? 보통 돈 바꿔 넘기겠죠. 양도를 매매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아래 한 줄 밑줄 물권은 거래 객체가 되므로 양도성을 본질로 한다. 그러니까 물권은 재산권이죠. 돈 받고 팔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네모 3번 물권의 객체가 있는데 양거를 보면 물건 보세요.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그랬고 밑에 동그라미 1번 세 줄 체크하세요. 그럼 1번 셋째 줄 어디까지 보란 말이죠? 그렇죠. 다입니다. 이세 안 다까지 세 줄 체크했습니까? 그럼 다시 1번 제목에서 제목에 현존 동그라미 특정 도넛입니다. 그리고 세 줄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은 제목에 독립에 동그라미하세요. 그리고 2번은 두 줄만 척하세요. 이 말이죠.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물권이죠. 소유권. 그러면 이 책이 있다. 그럼 책은 현존이죠. 특정하죠. 독립한 물건이죠. 라고 동그라미 친 겁니다. 이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도 소유권 객체가 되죠. 건물도 현존하고 특정하고 독립돼 있죠. 라고 동그라미 친 겁니다. 그 다음 아래 양괄호 2번이 있는데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좀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등기법을 하셔야 돼요. 이제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 전세권이 있다 해보세요. 전세권이 있다. 우리 갑 부동산을 빌린 거죠. 근데 그 밑에 저당권자 병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갑과 을 중에 누가 병에게 돈을 빌렸을까요? 그래서 갑과 을 중에 누가 병에게 돈 빌렸을까요? 근데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등기 번호가 없죠. 여기 만약 2번이라고 주번호, 주등기가 있다면 소유자가 빌린 겁니다. 소유자 갑이 돈 빌린 겁니다. 그럼 이게 물권이거든요. 물권. 이때 물권의 객체는 갑소유 부동산이 돼요. 부동산. 그러니까 물건이 부동산이죠.
근데 만약에 2번이 아니라 이게 1-1이라고 등기번호 있다면 그럼 이 1번 전세권에 저당 설정한 겁니다. 그때는 을이 밀린 겁니다. 그리고 을은 물건이 아니라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이 물권 후 객체가 돼요. 이처럼 지상권 또는 전세권 이 권리들은 이 물권 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양가로 2번이에요. 양가로 2번 권리 보세요. 물권 후 객체는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동을 나오세요. 권리를 물권 후 객체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아랫줄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은 이거죠. 이 저당권 등은 권리를 대상으로 물권이다. 이래 보시고 아래 4번인데 일물일권주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다 교양입니다. 뭐 시험에는 가끔 나와요. 가끔. 일물권이란 하나의 물건의 권리 하나 이 말입니다. 즉 물건이 하나면 물권도 하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세는 단위가 있죠. 물건 개수를 세는 단위. 토지 개수는 뭘로 세죠? 토지 개수. 평입니까? 필이죠, 필. 한 집원을 필이라 그러죠. 건물은 개수를 뭘로 세죠? 건물? 한 채, 두 채가 아니죠. 한 동, 두 동, 세 동입니다. 한 동, 두 동, 세 동 이래서요. 이 다 세는 단위가 있잖아요. 그죠? 남자는 한 놈, 두 놈 하잖아요. 여자는 한 분, 두 분 하고 다 세는 단위가 있어요. 그럼 여기 토지는 세는 단위가 필이잖아요. 이게 한 필지 토지다. 한 필지. 100번지 토지. 이게 한 필지 토지입니다. 여기에 물권 하나만 나와야 돼요. 이렇게 토지 하나에 물권 하나가 말이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이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일부만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만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됩니다. 만약 가능하다 해버리면 물건 하나인데 소유권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이건 일물권에 반하기 때문에 이 토지 일부에 소유권 나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당권도 나올 수 없습니다. 저당권이 나온다 그러면 도움 받으면 이걸 경매해서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애초에 소유권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부동산 전부에만 나옵니다. 일부에 나올 수 없어요. 근데 단 이 일부를 빌려줄 수는 있죠. 그래서 빌려주는 게 좀 이따 용익물권이거든요. 빌려주는 용익물권 나올 수 있고 물권이 아니고 임대차 할 수 있죠. 채권이지만 임차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전부에만 나와요. 그럼 나는 죽어도 여기다가 소유권을 설정해야겠다. 그때는 분필하면 됩니다. 필을 나누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물건 하나, 여기가 물건 하나가 돼요. 이게 100번지가 되면 이게 100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물건이니까 그때는 소유권과 저당권 가능합니다. 분필이란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안 돼요. 원칙 안 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자, 그럼 이제 책으로 오시면 174페이지죠. 하단에 4번 일물일권지 있죠. 1번 의의는 두 줄만 체크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2번 내용에서 양과를 본 토지가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2번 첫째 줄 제일 끝에 보세요. 그럼 분할 절차 보입니까? 거기만 밑줄. 그 앞에는 이상합니다. 말이. 다시 밑줄 찾으셨죠?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 일부를 양도 동그라미. 양도했습니다. 일부를 양도가 이 소유권과 저당권을 말해서 소유권,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양도하지 못한다고 뭘 말한다? 소유권과 저당권 못한다. 일부니까. 분필해야 가능하다. 그 다음 그러나 용의물권 동그라미. 용의물권은 분할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일필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이러보세요. 넘깁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건물이 있죠.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죠. 정착물이지만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만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 돼요. 저기 이렇게 토지가 있다면 토지 상하에 수만 가지 정착물이 있죠. 여기처럼 아까처럼 건물이 존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암석, 자갈, 바위가 있어요. 이렇게 바위. 다음 교량이나 다리, 교량 다리 있죠. 다음 터널도 있고, 다음 아스팔트 포장, 철도도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우물이나 뭐 담장 축대도 있고, 그다음 또 나무들 이렇게 심어 있잖아요. 나무도 심어 있고, 지하에는 지하수나 온천수 걸읍니다. 지하수 온천수 걸러요. 이렇게 토지 상하에 수만 가지 정착물이 있는데 이 중에 토지와 독립된 물건은 건물뿐입니다. 건물만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토지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토지예요. 여기. 얘들 다 토지입니다. 이 토지를 팔잖아요. 그러면 뭐만 안 팔렸죠? 건물만 안 팔린 겁니다. 나머지 다 팔린 겁니다. 이 나무 다 팔렸어요. 온천수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 산정할 때 온천수라든가 나무 가격을 다 포함시켰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이 토지 팔면 건물만 토지와 독립됐죠. 나머지 다 토지 일부라 나머지 다 팔려갑니다. 건물만 안 팔린 거죠. 이렇게 일단 건물을 보는데, 그럼 이렇게 완성된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죠. 우리 책이 없지만 건물이 지금 건축 중이다. 건축 중이면 언제부터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일 것인가? 우리 대법원 판례가 주기지가 있으면 돼요. 주기지가 있으면 그때부터 토지와 독립된 건물이 됩니다. 이게 주벽이에요. 이게 기둥입니다. 이게 지붕. 세 가지가 있으면 토지와 독립된 건물이 돼요. 건축 중이더라도. 이게 민법 판례예요. 이게 민법상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민법은 언제부터 건물이 된다? 주기지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법 시간에 건축법 공부하죠. 건축법, 건축물의 정의가 또 달라요. 건축법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에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입니다. 이렇게 법마다 건축물 정의가 서로 달라요. 이건 공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러지면 안 되죠.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사람 안 다치게 튼튼하게 지어야 되고, 지붕과 벽만 있어도 사람 다치면 안 되죠. 이때부터 건축법을 봤는데, 민법은 사적 거래죠. 사고 팔려면 이게 다 있어야 돼. 이게 다 있어야 사고 팔겠죠. 그래서 민법상 건물은 주기지가 있어야 되고, 건축법은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로서 건축물 나오죠. 그러죠? 그러면 민법 용어를 따를까요? 건축법을 따를까요? 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 건물 나오잖아요. 민법을 따를까요? 건축법을 따를까요? 찍어도 민법을 찍어야 돼. 민법이 마법의 근원이니까. 민법입니다. 이거 중개는 거래하는 거죠. 이게 방금 사적 거래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민법이. 이게 있어야 사적 거래하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민법상 정의를 따릅니다. 대법원이 건축법 정의를 따르지 않아요. 이렇게 중개사법과 민법과 건축법 다 이렇게 잘 비교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자, 그럼 양괄 2번 오세요. 책 건물을 보세요. 건물은 동그라미 1번 두 줄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럼 둘째 줄 어디까지 봐요? 저 다까지 다. 독립된 건물이 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아래 양가로 3번 수목이 있죠. 칠판을 보시면 여기서 수목이란 땅에 이렇게 심어 있는 겁니다. 땅에 심어 있는 수목을 말해요. 나무를 벌채하면 그 목재만 따로 팔 수 있죠. 그 벌채한 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다? 땅에 심어 있는 이 나무를 말해요. 지금. 그럼 이건 원칙 토지 일부 그랬죠. 토지 팔리면 같이 팔려갑니다. 근데 이 수목이 상당히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수목을 이제 세 단계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하는 수목은 나무를 캤어요? 심어 있어요? 땅에 심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럼 땅에 심어 있으면 원칙은 노란색 토지 일부 그랬죠? 원칙은 토지 일부라 토지가 팔리면 같이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 나무만 원칙 팔 수가 없어요. 원칙. 근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명인방법을 만들어서 나무만 팔았습니다. 나무 소유권만 이전했습니다. 즉 토지도 갑소유, 나무도 갑소유거든요. 근데 갑이 땅에 심어진 채로 이 나무만 팔고 싶어요. 나무만 땅에 심어진 채로. 그럼 명인방법이란 육안 눈으로 알 수 있게 소유자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쪽 나무 둘레에 쭉 사가지고 곳곳에 을소유라고 편말을 딱 붙여줘요. 을소유라고.